눌보의 신문자 최다혜 최미애입니다. 안녕하세요. 신언어 임상연구소에 재직 중인 언어치료사 이송민입니다. 59페이지 제3장 읽도록 하겠습니다. 초기의 부모-아동 상호작용 PCI 치료.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는 1980년대에 처음으로 시행되었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PCI의 초기 형태는 여기 파란 박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부모들을 참여시켜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육했다고 해요. 언어재발사가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말더듬을 줄이려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도움이 안 되는 것에 집중하였다고 해요. 언어재활사와 부모가 함께 부모님의 상호작용 방식을 분석해서 아이의 유창성을 저해할 수도 있는 패턴을 밝혀내고자 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더듬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인정하였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말더듬을 인정하고 아이의 말에 대해서 열린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였다고 해요. 네 번째로는 직접 치료를 포함시키는 거였는데 감적적인 방법과 직접적인 방법을 모두 결합한 형태로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 PCI는 말더듬 관리의 부족함을 일부 해소는 하고 있었지만 의도치 않게 부모를 더 부정적인 상호작용자로 묘사함으로써 부모들의 죄책감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61페이지입니다. 페일린 부모-아동 상호작용 PCI 치료 2008. 페일린 PCI 2008은 의료 모델을 기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초기 PCI가 의료 모델을 기반으로 했던 것과는 차이점을 보입니다. 부모를 아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전문가로 보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성인 아동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유창하게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근본적인 취약성에 중점을 두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은 부모가 아이의 말더듬을 유발하는 원인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자녀를 돕는 데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페일린 PCI 2008은 부모의 상호작용 중 도움이 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페일린 PCI의 원리. 페일린 PCI 접근법의 기초가 되는 원칙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더듬는 아이들의 부모는 아이의 말더듬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자녀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부모들은 대개 아이의 말더듬에 영향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으며 아이가 진정하도록 도와주거나 시간을 갖도록 기다려주는 등 아이의 말더듬에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반응합니다. 치료 과정은 이러한 지식을 이끌어내고 이를 기반으로 구축되며 아이의 필요에 맞는 방식으로 상호작용 능력을 강화시키고 가정 환경에서 이러한 유용한 상호작용을 증가시키는 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부모가 자신을 아이의 말더듬이 자기 때문이라는 죄책감을 갖게 될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두 번째, 상호작용 방식 면에서 말을 더듬는 아이의 부모는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의 부모와 다르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말을 더듬는 아이들의 부모는 말하는 속도, 응답 시간 지연, 간섭 행동 또는 상호작용 스타일 면에서 말을 더듬지 않는 아이들의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말더듬은 부모의 상호작용 스타일에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을 바꾸면 말더듬의 빈도를 줄일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말더듬이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의 변화는 말더듬으로 인해 불안이 증가한 결과일 수 있어요. 클로스와 그의 동료들은 말더듬의 위험이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종단 연구에서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이 아이의 말더듬에 대해 반응하면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이의 말더듬이 시작되기 전에는 말을 더듬기 시작한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엄마들 사이에 어떠한 행동의 차이도 없다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4년 후에는 말더듬을 지속한 아이들의 엄마들에게서 상호작용 방식이 달라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질문을 하고 더 많은 지시를 내리는 등 더 간섭적인 방식을 가지는 것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네 번째, 부모의 상호작용 방식은 수정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말더듬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상호작용 방식이 양방향 과정이며 각 개인이 서로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절제로 하고 있는데요. 일부 연구에서는 부모가 말하는 속도를 늦추고 응답하는 시간을 증가시키고 잘 짜여진 교대로 턴테이킹 하면서 말하기를 확립시키면 아이들의 말더듬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부모의 이러한 변화의 영향이 말을 더듬는 모든 어린이들에게서 동일하게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각 어린이의 특정한 필요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맞춤화된 치료가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아이가 말을 더듬게 만드는 근본적 취약성은 아이가 일반적인 성인, 아동 상호작용의 맥락에서 유창하게 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비록 말을 더듬는 아이의 부모와 그렇지 않은 아이의 부모의 상호작용 스타일이 다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지만 언어적인 취약성을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라면 부모가 상호작용 스타일에 동화하거나 반응하는 것이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스미스와 웨버 연구에서 밝혀낸 말 운동 후의 취약성은 아이의 일반적인 상호작용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말 운동에 취약성을 가진 아이들은 말기관을 협응해서 산출하는 데에 일반 아동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언어재활사와의 좋은 관계가 치료의 성공에 영향을 준다. 스피넬리는 성공적인 치료의 핵심은 언어재활사와 대상자 사이에 형성된 연결감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지브로스키 그리고 밀라드 쿡은 말더듬과 관련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데에 치료적 동맹관계에 기여하는 치료 방법에 대한 희망과 믿음은 물론 특정한 기술과 속성까지 논의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맺는 동맹관계의 성격에 따라서 효과적인 치료가 좌우된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구축을 매우 중요하게 여길 필요가 있고 평가 중에 시작되어서 치료 과정 동안 계속될 필요가 있습니다. 65페이지입니다. 페일린 PCI의 기반이 되는 가치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을 더듬는 아이는 모두 개별적 요구가 있는 개인이다. 치료 프로그램은 개별적으로 맞춤화되어야 한다. 페일린 PCI는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상호작용 전략, 가족 전략 및 아동 전략은 아이의 고유한 가족적 맥락 내에서 아이의 개별적 요구에 따라 구현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양쪽 부모 모두가 성공적인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부모는 변화의 주체이자 아이의 집과 가족 생활 속으로 치료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 촉진자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치료 과정에 포함시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아동 중심이며 아동과 가족을 전문가로 바라봅니다. 우리의 경험을 통해 부모는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해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언어재활사의 역할은 그들이 이러한 본능을 탐구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네 번째, 우리는 이미 도움이 되고 있는 긍정적인 면과 강점에 초점을 맞춥니다. 해결 중심 단기 치료 교육을 통해 우리는 문제에서 해결책으로 초점을 전환할 수 있었고 우리는 이것을 부모 아이들과 함께 치료 과정 전체에 걸쳐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언어재활사의 역할은 촉진하고 강화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자신의 지식과 기술을 개발하고 신뢰할 수 있게 지지하고 지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지식과 이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질문을 하고 이렇게 형성된 자신감을 더욱 키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언어 재활사의 역할입니다. 6번째, 치료법은 과학적 증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증거 기반 실천과 실천 기반 증거는 치료법의 기본입니다. 2008년부터 2020년 사이에 페일린 PCI가 받은 영향입니다. 뇌 그리고 유전학 연구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하는데요. 가장 의미 있는 연구는 아동 말더듬의 병이나 분야였다고 합니다. 말더듬을 유발하는 게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곤 했었는데 이제는 이것이 일종의 신경 발달적인 현상이며 유전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들에게 자녀의 말더듬을 유발하는 것은 그들이 아니며 여전히 변화가 가능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질 연구. 우리는 일부 어린이들에게는 말더듬으로 인해 생기는 부정적인 영향이 어린 나이부터 존재한다는 증거를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 증거는 말더듬이 해소될 것인지 기다리면서 아이가 분노, 말하기에 대한 불안감 또는 다른 사람들의 부정적인 반응을 경험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조기에 개입해야 할 필요성을 강화시킵니다. 말더듬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이미 오랫동안 말더듬이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해왔는데 최근 연구의 증거는 부모가 자녀의 말더듬으로부터 정서적인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 증거는 부모들을 치료에 포함시키는 것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부모는 치료실 너머에 있는 아이의 삶의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페일린 PCI 초기 단계부터 부모를 포함시켰습니다. 우리는 이제 부모들의 감정을 지지하고 말더듬에 대한 반응을 지원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의 지식을 발전시키고 말더듬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자신감을 심어주는 등 치료 과정에서 채워줘야 할 부모의 요구도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68페이지입니다. 말을 더듬는 아이들의 말운동 능력에 관한 연구. 아이가 말하는 데 필요한 요소들을 조정하기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받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부모가 아이에게 시간을 갖도록 독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가 이를 목표로 직접적인 전략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지속성의 위험 요인에 대한 연구. 우리는 증거 기반이 불분명하고 모호한 위험 요인의 유무에 주목하기보다는 우리가 치료 개입을 해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말더듬이 아이와 부모에게 미치는 영향에 주로 주목합니다. 치료의 효과에 대한 증거. 말더듬 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의 효과에 대한 더 많은 연구가 있는데 현존하는 프로그램의 범위 안에서는 결과들이 비슷비슷합니다. 치료는 말더듬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지만 어떤 아이들은 치료 개입 후에도 계속 말을 더듬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느 치료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고도 일부 어린이들은 말더듬을 지속한다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이러한 사실은 어린아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에게 말더듬에 도움이 되는 태도를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질문 시간입니다. 저희가 말더듬을 지속시키는 다양한 요인을 알아봤는데요. 그러면 어린 아동들이 말더듬에서 회복이 되는 청신호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글쎄요. 통치농학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 네. 매닝 선생님이 그 말더듬의 영향력이 강한 거, 또 그렇지 않은 거를 나열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연령, 또 성별, 유전적인 요인, 인지 능력, 또 말운동 능력, 또 말 언어 발달 뭐 이런 거, 그리고 감정이 이렇게 많이 격하게 되는 그런 발달, 네. 그런 거 말씀하셨거든요. 네. 여기서 저희가 다시 설명하지 않지만 연령이 아무래도 어릴수록 좋겠죠. 네, 네. 맞아요. 그 다음에 덜 영향력을 가진 분들은 뭐 신체적인 면,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뭐 약하거나 강하거나 말더듬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네. 또 문화 사회적 뭐 경제적인 지위 또는 뭐 이중언어를 사용한다든가 네. 또 모방이라든가 이런 거는 덜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신호라는 것을 말할 때
그것이 이제 고정된 음. 것인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청신호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봐야 할까요? 아니, 근데요, 제가 예전에 네, 치료 많이 할 때, 네, 이제 어머니들 자꾸 질문을 하셔서 제가 상담에서 이렇게 사용했던 말이 되게 생각이 나요. 네, 즉, 제가 언제 아이들이, 어떤 아동들이 회복이 음, 많을까요? 그러면 만 4세 이전이거나 네, 가족력이 없을 때, 또 음, 아직 약함인 그런 상태를 넘지 음, 않았을 때, 네, 그리고 아동이나 가족이 아직 말다듬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부담감이 약할 음, 때 네, 회복 가능성이 많다. 음, 그리고 상호작용에서 부모들이 올바른 이해, 그리고 협조, 이런 네, 것들이 있을 때 회복 네,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그 말을 생각하면 어느 정도 유연하지만 네, 또 100%다. 이렇게 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대표님, 그러면 청신호는 고정된 것도 있지만 만들어가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겠네요. 그거 너무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어린 아동의 경우 이제 부모 영향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우선 막 부모님들이 걱정만 하는 것보다는 이제 적극적으로 치료실에 나와서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배워서 네, 청신호를 하나씩 켜는 거. 즉, 음,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서 이제 평가,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을 해서 어떻게 이 치료 방향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네, 치료는 이렇게 해나간다. 이런 것이 음, 펼쳐질 것인데, 네, 그 치료 방향이라는 것이 바로 청신호를 켜는 음,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진짜. 그 예를 들면 이제 부모가 희망을 가져요. 네, 아, 말더듬이 나을 음, 수 있을 것이다. 네, 이런 게 청신호를 하나 켜는 것이고, 또 음, 아동도 나을 것 같아. 음, 이런 게 또 청신호가 또 하나를 켜지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부모가 여기 상호작용에 따라서 네, 잘 못하던 거, 눈 맞춤을 음, 한다든가, 네, 말 속도를 줄인다든가, 음, 이런 것에 따라서 아동이 더 말을 편하게 유창하게 해요. 그럼 네, 청신호 또 하나 들어왔죠. 아, 또 부모가 잘하고 있는 걸 또 더 많이 해요. 네, 그러면 아이가 또 편하게 말을 이어가게 되면서 또 네, 청신호가 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래서 네, 저는 부모가 말다듬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네, 자신감 있게 네, 희망을 주면서 네, 아이에게 희망을 주면서 또 네, 부모도 희망을 가지면서 하나씩 청신호를 음, 켜가는 거. 네. 그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음. 싶어요. 그러면 대표님의 말씀은 청신호는 고정된 것도 있지만 우리가 환경 안에서 바꿔나가면서 청신호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책에서 지금 계속 하는 것이 바로 네, 그거, 청신호를 어떻게 켜느냐? 네, 이거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겠네요. 오늘도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